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ETF와 관련된 2022년 테마는 어떤 것이 될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박지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에 또 처음 찾아주셨네요. 네, ETF 관련해서 워낙 똘똘하게 잘 정리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그 자료를 만들어서 봤더니 올해 1등이 뭐 드라이버크 시핑 ETF부터 시작해서 네. E&P 기업들, 그러니까 에너지를 탐사하고 뭐 채굴하는 기업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 ETF들이 수익률 1등이었는데 네. 내년에도 그런 것들이 될지 한번 저희들이 이 얘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ETF가 최근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 주세요. 일단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부터 네. 이제 개인 투자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테마 ETF의 성장 그리고 액티브 ETF의 성장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ETF 시장 전반적으로 좀 커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미국 상장 ETF 이제 테마 ETF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상장이 되었는지라고 조금 통계를 내봤는데요. 이제 2015년도 기준으로 해봤을 때는 2015년도 기준으로 이제 64개 정도가 테마 ETF가 상장이 되어 있었다. 반면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누적 기준으로 했었을 때 165개 정도 상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배, 3배 가까이.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테마 ETF가 굉장히 많이 성장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누적으로 봤었을 때 231개 정도, 네. 그 정도까지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ETF 전반적인 시장으로서도 이제 가치가 커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이제 테마 ETF 이쪽으로도 굉장히 성장성을 크게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메타버스다라고 했을 때 네. 메타버스에 어떤 기업이 정말 수혜를 입을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그런 더 전문화된 기관에서 포함시킨 ETF를 사는 네. 전략, 거기다 비용도 싸고 맞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어떠한 그 테마가 만들어진 ETF는 그 약간 성장, 뭔가 커지는 어떤 그 산업을 폄하시키기 때문에 관심이 좀 더 증폭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유행하는 ETF들하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ETF들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랑 한국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봤었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테마 ETF, 액티브 ETF 이런 쪽으로 굉장히 조금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조금 인기를 얻고 있는 배경이 무엇일까라고 조금 봤었을 때 저는 두 가지 근거로 말씀을 크게 드리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성장성 있는 테마라든지 산업 이런 것들을 조금 빠르게 모멘텀을 추종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ETF, 이제 액티브 ETF라는 비이클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 성장성 있는 ETF라고 했었을 때 이런 산업이라든지 테마를 봤었을 때 좀 한 가지 섹터에 국한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에 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걸쳐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테마 ETF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에서는 그렇고 한국에서는 어떤 테마, 근데 국내는 ETF가 많이 상장은 돼 있는데 사실은 지수형 ETF,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라든지 아니면 인버스나 레버리지가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제 맞습니다. 자금의 80~90%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거래대금에 그래도 최근에 ETF 테마가 많이 올라오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주로 어떤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최근에 상장된 ETF들, 테마 ETF들 봤었을 때 골프 ETF들도 골프는 있고요. 가장 최근에 올라왔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 메타버스 ETF 이렇게 좀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씩 테마가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했던 것들이 사실은 블록체인이나 이제 메타버스와 맞습니다. 관련된 ETF가, 그러니까 ETF 자체도 그렇지만 ETF에 그 기업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ETF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증권사들이 사실 설정할 때 증권사들이 이렇게 AP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쓱 걷어서 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수급적인 유입 효과를 기대한다, 뭐 이런 식도 있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 ETF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 현재가 돼 있을까요? 일단 사실 한국에서 블록체인 ETF는 아직까지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미국에 조금 상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블락이라고 하는 ETF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는 사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 자산에 투자하는 ETF들이 조금 많이 네.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락이 언제 한 2018년이 나온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쯤 2017년, 18년 이때 상장이 되어 있는 ETF이고요. 저게 가장- 암호화폐만 들어있는 건 아니죠? 그걸 그렇진 않고 이제 네.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들 네. 혹은 이제 거래소 어. 그리고 이제 관련된 채굴 기업들 이런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 시스템 관련된 기업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런 암호화폐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관련된 유관된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ETF라고 보면 저것도 꽤 괜찮겠네요. 왜 하필 네. 근데 블락이라고 했을까? 이게 뭔가 막는다는 블록체인에서 앞에 블록체인이라서 네, 따가지고 블락.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ETF는 직접적으로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이러면 보통 어디를 생각하냐면 미디어라든지 그렇죠. 엔터, 네. 뭐 게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미국은 조금 다르게 형성이 돼 있죠. 이제 사실 국내에 상장된 메타버스 ETF가 지금 10월 달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액티브 ETF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구성 종목을 조금 뜯어보면은 이제 게임, 미디어, 엔터 이런 쪽으로 사실 대부분이 구성 종목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상장된 메타버스 ETF 같은 경우는 사실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플랫폼 기업들 대표적인 게 뭐 페이스북, 로블록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 한국보다는 조금 더 다양성이 있고 섹터도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나 하드웨어, 그러니까 뭔가 그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쵸. 쪽에 네.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어느 정도 선두주자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기업들. 약간 컨텐츠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네. 뭔가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쪽 네. 이쪽에만 더 한정이 돼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면 나중에 뭐 우리나라의 뭐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어떠한 운용사가 네. ETF로 메타버스나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ETF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좀 지금 이른가?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포함된 ETF도 있긴 하지만 메타버스 ETF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네이버, 카카오 외적으로 봤었을 때 정말 이제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그쵸.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이랑 미국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보시면 더 될 것 구체화된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면 미국 쪽의 ETF나 네, 조금 더 기업을 다양하고 봐야겠다. 네. 약간 걸쳐 있으니까 우리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메타버스 ETF 보유 종목들 아까 잠깐 네.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나요? 조금 의아했었던 것들이 이제 뭐 LG U+. 왜냐하면은 이게 통신, 5G,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양한 많은 데이터를 네.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구현해 줄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통신사. 그러니까 네. 원래 이거 메타버스나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 다 기대하는 게 물론 이거 ETF 얘기지만 네. 5G 이거 깔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그러면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은근 이런 ETF에는 들어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긴 네. 하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ETF가 사실은 그러니까 투자하는데 또 유예해야 되는 것도 좀 있지 않아요? 일단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3가지 말씀드리고 네. 있어요. 일단 보유 종목 꼭 필히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너무 상관없는 게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네. 이제 본인이 투자하는 방식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종목들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 비중 자체도 ETF마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투자 철학이 담겨 있는 ETF가 어떤 것인지 그거를 구성 종목을 통해 좀 확인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전략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대부분의 ETF라고 하시면은 패시브 ETF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에는 사실 테마형 ETF로 많이 묶이다 보니까 액티브로 출시가 되는 ETF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 이런 것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보수율입니다. 사실 이제 같은 종류의 ETF라고 하더라도 보수율이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같은 산업
산업군, 같은 섹터군, 같은 테마군 이렇게 했었을 때 피어 ETF 꼭 반드시 비교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테마 ETF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S&P나 나스닥을 추종하고 있는 네. QQQ나 SPY라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보수 비용이 뭐 0.1%도 안 되고 막 이런 맞아요. 수준이잖아요. 근데 네. 보통 우리가 메타버스, 네. 뭐 블록체인 이런 테마 ETF들은 보수 조금 비용이 비쌉니다. 3, 4배 이상 비싸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ETF로 투자할 때 그 보수 비용을 잘 보셔야 되는 네. 게 이게 연간으로 계속 그 소위 말하는 NAV에 계속 맞습니다. 차감되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오는 만큼은 좀 아닐 수 있는 거 그거는 조금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액티브 ETF를 얘기하신 게 우리나라에서 액티브 ETF가 많이 출시되다 보니까 네. 그런 규제도 좀 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복제율이라든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던 이제 추종하는 저희가 벤치마크가 이제 국내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추종하는 벤치마크를 이제 상관계수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이냐. 현재 규정상으로는 0.7 정도로 상관계수를 지켜달라라고 이제 규제 당국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 운용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액티브 ETF로 운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0.7의 베타를 가지고 가게 되면 남는 게 0.3인데 30%의 알파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낮춰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운용의 미를 좀 우리가 할 수 있게 자유롭게 조금 더 벤치마크가 만약에 코스피인데 네. 코스피 70% 이상 맞추라 그러면 물론 지금이야 삼성전자 올라가지만 그쵸.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이상 넣어놔야 맞추잖아요. 그쵸. 그러면 연간 내내 시장 대비 안 좋았던 종목을 계속 편입해야 되는 액티브 입장에서는 그걸 좀 완화시킨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 측면에서 이제 고려하고 있는 수준이 0.6까지는 지금 고려를 하고 0.6도 있다. 높은 것 같아요. 좀 더 낮춰주고 네. 그런 운용의 미를 살려야 우리나라에도 물론 이제 ETF라는 자금의 형태이긴 하지만 공모 쪽으로도 좀 자금이 들어오지 맞습니다.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ETF 지금 좀 볼만한 ETF가 있다. 네. 좀 꼽아주시죠. 저는 이제 지금 당장 ETF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메타버스 ETF, 특히나 미국에 메타버스. 상장된 메타, 티커로는 메타라고 있는데요. 그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 상장 ETF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다양한 섹터들, 다양한 산업 그리고 기업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테마 ETF. 이제 내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부터 조금씩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메타가 그 티커가 META. 맞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조금 지켜보는 게 여행이랑 예. 네, 이제 뭐 미디어 엔터 레저 이런 쪽인데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BEDZ라고 해가지고 이제 BEDZ? 숙박 관련된 기업들을 묶어놓은 테마 ETF가 또 따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상장된 ETF이기 때문에 AUM이 사실 크진 않지만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숙박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뭐 부킹홀딩스 네. 이런 기업들이 사실 3분기 때 실적 턴어라운드 하면서 4분기라든지 1분기 앞으로도 조금 이제 컨센서스가 많이 조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리오프닝 ETF인데 BEDZ. 네. 배드.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박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